앞서 보신 것처럼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 시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경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잊혀질 권리가 왜 보장이 돼야 하고 또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과거의 과오를 과거에 너무 오랫동안 내어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당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과오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법제화를 반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작년에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일단 구글에게 이 지울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죠. 이처럼 해외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좀 얼마나 보장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그 해외에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서 지워라라는 건 아니었고요. 예, 예.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 사람 이름을 검색어로 넣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에서는 배제하라라는 매우 한정된 판결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한 사람이 자신이 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명 검색에서 배제함으로 해서 결국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의 유통은 특히 그 인터넷을 통한 유통은 그 속도를 낮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그 관심을 가진 또 인터넷을 통한 그 소통의 자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이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거고 잊혀질 권리와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잊혀질 권리를 새롭게 법제화하는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지금 잊혀질 권리를 그 유럽사법재판소 방식으로 이제 법제화하자는 것은 우선 공적인 내용은 전부 다 배제되고요. 즉 공적인 네. 내용에 대해서 잊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은 전부 다 배제가 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 그리고 잊혀질 권리를 신청한 사람의 어떤 그 사적인 내용으로만 한정되고 그리고 매우 오랫동안 그 논의가 되지 않았던 정보, 그 유럽사법재판소 같은 경우 이제 12년 전에 어떤 그 자기 주택을 경매에 잡혔던 이제 그런 사실이었는데요. 예. 그런 것으로 이제 한정되어서 그리고 특히 이 정보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보들은 인명 검색에서 배제함으로 해서 유통 속도를 늦추는 경우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소통의 자유나 그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정통망법의 임시조치제도인데요. 네네. 임시조치제도 역시 이 어떤 취지의 법이냐면 저는 꼭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인터넷은 매우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보를 올리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빨리 전파가 돼서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네네. 인터넷에 올라가는 정보에 한해서는 누구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는 아니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만 하면 최대 30일까지 반드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인명검색에서 검색 결과를 배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통 속도를 늦췄다면 우리나라 정통망법은
우선 30일 정도까지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보 유통 속도를 인터넷에 한해서 낮추겠다는 거죠.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요청이 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필요도 없고 명예훼손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 그냥 권리를 주장만 하면 반드시 사업자들은 포털들은 그 정보 자체를 삭제해야 정보 자체를 30일까지 예, 예. 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잊혀질 권리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예. 있겠습니다. 일단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서로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30일 동안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자, 요즘에 차단하는, 완전히 예. 차단하는.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뭐 1인 미디어, SNS가 다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나와 관련된 정보가 내 계정 말고도 다른 사람 계정에도 계속 다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삭제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될까요? 지금 그 정통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 문제는 그 해외 서버를 둔 SNS 경우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정통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내 SNS의 경우에는 한국 정통망법에 따라서 그 임시조치 제도 신청을 하면은 최대 30일까지 우선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차단,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할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잊혀질 권리가 처음 논의가 된 것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혼했던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는 그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또는 그 과거에 뭐 낙인이 찍힐 만한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개과천선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좀 너그러워질 필요, 사회적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잊혀질 권리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잊혀질 권리를 새로이 법대화한다면 그렇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즉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실들, 그런 사실들이 뭐 더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가 논의가 되어야지 그런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본인이 잊혀지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유통속도를 제한한다라거나 뭐 임시적으로 차단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가 되면 그 인터넷을 통한 어떤 사회나 경제 발전 이런 것들에 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경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로 사용이 되면서 정말 많은 개인정보나 추억이 담긴 일기, 사진 등이 인터넷에 참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20년 가까이 인터넷을 하면서 어디에 어떤 글을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뭐 제대로 된 뭐 법이 되든지 아니면 합의가 있어야겠습니다.